당신의 노화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계단 오르내릴 때 휘청거리거나 문턱에 발이 턱 걸린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기시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나이 들수록 몸이 축 처지고 기력이 쇠하는 현상,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의 후반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달려 있어요. 이러한 사소한 균열은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염증의 연쇄 반응 때문입니다. 국제노화연구저널에 따르면 만성 염증 지수가 높은 분들은 일반인보다 신체 기능 저하 속도가 70% 이상 빠르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제 후배를 만났는데 60대 초반이었죠. 대화를 나누는데 그의 얼굴이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생기를 잃고 푸석푸석하더군요.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뭐 그냥저냥이지. 퇴직하고 나니까 별로 할 것도 없고. 그의 목소리에는 생동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눈빛도 흐릿했고요. 예전엔 그렇게 당찬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혹시 요즘 잠은 잘 자나? 글쎄, 밤에 자꾸 깨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려. 그냥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 아닌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의 뇌가 급격히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러한 에너지 고갈 현상은 특히 60대 이후 생활 패턴이 무너진 분들에게 파죽지세로 발생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순간에도 노화시계는 따각따각 소리 없이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어쩌면 가장 늦었을 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영상을 만난 건 여러분의 천운입니다. 우리는 이 치명적인 하락세를 뒤집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 황금 열쇠, 바로 이것의 비밀을 모두 풀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32년간 노년 건강 트렌드를 분석하고 습관을 연구해 놓은 박사 박진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켜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만난 게 다행이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입맛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아시나요? 평생을 우아하게 사셨던 32년간 교육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68세 박영수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자녀들이 효도한다며 달콤한 케이크와 부드러운 라떼를 자주 사다 드렸어요. 박영수님은 그게 너무 고마우셨대요. 자녀들 마음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가 없으셨죠. 엄마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그래 고맙다. 우리 딸이 사준 건데 먹어야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2살이나 많았던 거예요. 담당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님 혹시 단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그게 애들이 사다 주는 거라서요. 그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혈당 수치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되면 몸속에 염증이 만연해집니다. 박영수님은 그 순간 무릎을 탁 치셨대요. 내가 먹은 친절한 간식이 나를 배신했구나. 눈물을 글썽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나이 들수록 입맛이 없다며 목 넘김이 좋은 달콤한 간식이나 부드러운 죽에 자꾸만 손이 가시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젊음을 앗아가는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박영수님은 그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분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거친 잡곡밥으로 바꾸셨어요. 달콤한 간식 대신 쓴맛이 나는 채소를 드시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힘드셨대요. 입이 심심하고 자꾸 단 것이 생각났다고 하세요.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도 사라졌어요. 석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생체 나이가 5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담당 전문가도 깜짝 놀랐대요. 어머님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밥상을 바꿨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활력의 붕괴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쓴 음식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새빨갛게 끓게 만들고 있다는 것 아셔야 해요. 흰쌀밥,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된 당분은 몸속에서 혈당을 번개처럼 치솟게 합니다. 이 폭발적인 반응이 곧 온몸의 세포에 염증의 불길을 일으켜요. 미국 당뇨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신 염증 수치가 무려 85%나 높았습니다. 이 염증의 불씨가 관절을 삐걱삐걱거리게 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며 결국 당신의 활력을 바스락 무너뜨립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아요. 몸을 위로한다고 먹은 그 숨겨진 단맛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30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던 72세 이정우님은 매일 아침 식빵에 잼을 발라 드셨어요. 점심에는 우동이나 칼국수 같은 면 요리를 좋아하셨고요. 간식으로는 호빵이나 붕어빵을 즐겨 드셨죠. 이게 뭐가 문제야?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퇴직 후 신체 활동량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식단이 계속되니까 몸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한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요.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 중심 식단은 근감소증 위험을 3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니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우리 세포의 활력의 붕괴를 막는 방패막을 씌워야 합니다. 바로 섬유질과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특히 쌉싸름한 맛이 나는 채소와 통곡물은 혈당의 파도를 잔잔한 물결로 바꿔주는 생명의 댐 역할을 합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쓰다는 생각을 강력히 하십시오. 흰쌀밥 대신 거친 잡곡밥을 드시는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몸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돈을 잃는 것보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잖아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건강관리를 미루는 것이 바로 자녀의 삶의 족쇄를 채우는 가장 비싼 대가라는 겁니다. 노화가 무서운 건 단순히 늙는 게 아니라 기능 상실입니다. 팔다리가 흐물흐물해지고 배만 나오는 가속 노화가 치매와 간병 의존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요. 우리는 자유라는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근육 자본을 쌓아야 합니다. 28년간 무역업에 종사하셨던 70세 최동현님은 평생을 사업가로 사시며 억소리 나는 돈을 버셨어요. 하지만 은퇴 후 운동을 완전히 뚝 끊으셨죠. 이제 쉬어야지. 평생 고생했는데.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헉헉 차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년째에는 허리가 아파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었고요.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1%씩 감소하는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최동현 님이 바로 그 케이스였던 거예요. 70대 중반이 되자 관절과 허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안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옆에서 간병하던 아들이 말했대요. 아버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유와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동현님은 깨달았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잃었다는 걸요. 그분은 통곡하셨대요. 노년 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영양제는 버리고 운동에 돈을 쓰라고요. 근육은 노후의 가장 확실한 연금입니다. 걷기만 할 게 아니라 저항 운동을 통해 근육에 으쌰 힘을 주는 훈련을 해야 해요. 오늘부터 신발끈을 꽉 묶으십시오. 나는 내 자유와 존엄을 위해 걷는다고 선언하며 계단을 만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외면하고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세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늘 기름 낀 것처럼 끈적끈적하십니까? 이건 당신의 몸이 오래 묵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는 절박한 증거예요. 독소는 몸의 해독 시스템이 처리하지 못한 내면의 먼지입니다. 현대의 독소는 유해한 화학물질까지 더해져 지방 조직에 철석 달라붙어 염증을 키워요. 이 독소가 쌓이면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 등 엉뚱한 곳에서 병이 터져 나옵니다. 25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셨던 66세 김순희님은 늘 소화불량에 시달렸어요. 몸에 이유 없는 종기가 자주 났고요. 그분은 남이 준 음식을 버리지 못하고 냉장고에 묵혀둔 채 드셨던 분입니다. 아깝잖아. 버리면 안 되지.
일본 환경보건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체내 독소 농도가 높은 노년층은 만성 염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독소가 쌓이면 면역 체계가 혼란에 빠지고 온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요. 김순희님은 어느 날 결심하셨습니다. 냉장고를 싹 비우고 독소 배출 식단을 시작하셨어요. 쓴맛이 나는 채소를 많이 드시고 물을 자주자주 마셨죠. 가공식품은 완전히 끊으셨고요. 한 달 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묵직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피부도 한결 맑아졌고요. 내가 묵은지를 버리니 내 몸도 환골탈태하는 기분이네. 그분은 스스로에게 감동하셨답니다. 이게 바로 몸속 청소의 힘이에요. 독소 배출의 총사령관인 간 기능을 돕는 게 핵심입니다. 쓴맛과 매운맛이 나는 천연 채소들은 간의 활력을 불어넣어 독소를 시원하게 밀어내요. 마트에서 파는 첨가물 범벅의 가공식품은 이제 외면하십시오. 쓴맛의 경고를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혹시 여러분의 의지력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자꾸만 눈앞의 자극적인 재미에 끌려다니시나요? 노년의 활력은 정신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수면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전두엽 기능을 꽁꽁 얼려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요. 뇌는 지치고 가장 쉬운 얕은 쾌락에 중독됩니다. 27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69세 한명수님은 은퇴 후 평생에 꾸미던 자서전 쓰기를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드라마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우니 낮에는 늘 해롱해롱 무기력했죠. 결국 나는 의지가 약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꿈을 포기하려 했어요.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센터 보고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전두엽의 의사결정 능력을 40% 이상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짜릿한 영상은 뇌의 도파민 과부하를 걸어 결국 모든 것에 대한 진짜 의욕을 깡그리 사라지게 만들어요. 노화 악순환을 끊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는 고요함의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뇌가 쉴 수 있는 정갈한 습관을 만드세요. 잠들기 전 모든 빛과 소음을 차단하고 호흡 명상을 통해 흩어진 정신을 가지런히 모으는 게 최고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 밤에는 스마트폰을 거실 구석에 두고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으로 당신의 뇌에 깊은 휴식을 선사하십시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치고 힘들 때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음식을 밀어넣어요. 당신의 위장은 지금 파업 직전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소화에 주르륵 빨려 들어갑니다. 만약 소화에 드는 에너지를 뚝 끊으면 몸의 에너지는 번쩍 정신을 차리고 독소 배출, 염증 치료, 손상세포 복구에 투입돼요. 29년간 교사로 근무하셨던 67세 이미선님은 평생 소화가 안 돼서 매번 약을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매주 하루를 정해 가볍게 비우는 날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꼬르륵 울어 힘들었대요. 하지만 몇 주 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졌어요. 내 몸이 스스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미선님은 감격하셨답니다. 독일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16시간 공복은 세포 자가 포식 작용을 활성화해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것 없어요. 위장에 완벽한 휴가를 주세요. 간헐적 비움은 당신의 몸을 싹 리모델링하는 가장 강력한 청소 도구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늦은 밤 배불리 먹는 습관은 노화를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해요. 단호하게 피하십시오. 오늘 저녁 7시 이후에는 맹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위장에게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쉬세요라고 감사 인사를 건네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당신의 생명의 정원을 푸르게 가꿉니다. 지금까지 5가지 핵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요. 제대로 된 신호만 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흰죽이나 식빵을 드시는데 이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려서 오전 내내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보고를 보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한 노년층은 오전 인지 능력이 35% 이상 높았습니다. 아침에 달걀 1개와 채소, 통곡물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집중력도 좋아져요. 30년간 회계사로 근무하셨던 71세 윤태호님은 평생 아침에 식빵과 커피만 드셨어요. 그런데 은퇴 후 오전에 멍하니 앉아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머리가 안 돌아가. 그분은 아침 식단을 바꾸셨어요.
삶은 달걀 2개와 나물 반찬, 현미밥 반 공기를 드시기 시작했죠. 일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오전 시간이 활기차게 느껴졌고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게 즐거워졌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프랑스 국립건강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신 노년층은 만성 피로 증상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은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예요. 26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하셨던 65세 정미경님은 늘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셨어요. 물을 거의 안 드시고 커피나 차만 마셨거든요. 물은 맛이 없잖아. 차라리 보리차를 마시지. 그런데 순수한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시는 습관을 들이니 달라졌어요. 피부도 촉촉해지고 소화도 한결 편해졌죠. 무엇보다 오후 나른함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햇빛 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에만 계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며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들어요. 영국 엑시터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쬐는 노년층은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햇빛은 공짜 건강보약이에요. 28년간 세무사로 근무하셨던 73세 장재민님은 은퇴 후 집에만 계셨어요. 창문도 커튼을 치고 어둡게 지내셨죠. 밖에 나가면 피곤해. 그냥 집이 편해. 그런데 점점 무기력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악순환이 시작됐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도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기 시작하니 밤에 잠도 잘 오고 낮에 활력이 생겼어요.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혼자 고립되면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대화하고 웃고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보고를 보면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지한 노년층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70% 느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번거롭다고 느끼시겠지만 이게 바로 뇌 건강의 핵심이에요. 31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셨던 74세 박성진님은 은퇴 후 모든 모임을 끊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혼자 살래.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말수가 줄고 표정도 무뚝뚝해졌어요.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그분은 노인복지관에서 바둑 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왁자지껄 시간을 보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다섯 번째는 숙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몸과 뇌를 수리하는 시간이에요. 깊은 잠을 자야 노폐물이 배출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됩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밤 11시 전에 잠들어 7시간 이상 숙면한 노년층은 면역력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늦게 자고 얕게 자면 다음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요. 27년간 운수업에 근무하셨던 68세 김현중님은 밤 1시가 넘어서야 잠들고 아침 5시에 깨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잠이 안 와.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분은 수면 환경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밤 10시에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방을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잠자리에 들었죠. 한 달 후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 동안 활력이 넘쳤어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나이 들어도 스트레스는 계속 생겨요. 자녀 걱정, 경제적 불안, 건강 염려 등등.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노화 속도를 좌우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보고를 보면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매일 실천한 노년층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45% 낮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몸을 다스리는 시작이에요. 29년간 교사로 근무하셨던 70세 송미라님은 자녀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어요. 애들이 잘 사는지 모르겠어. 맨날 걱정이야. 그분은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엔 잡념이 많았지만 꾸준히 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걱정은 줄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배변 습관입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갖 질환에 노출돼요. 변비나 설사가 잦다면 장내 환경이 나쁘다는 신호예요. 일본 장 건강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장내 유익균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32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69세 안철수님은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배가 답답하고 항상 불편해. 그분은 아침마다 김치와 된장국을 꼬박꼬박 드시기 시작했어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 걷기 운동도 병행했죠. 2달 후 배변이 규칙적으로 돌아왔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8번째는 치아 관리입니다. 치아가 약하면 제대로 씹을 수 없고 영양 섭취가 떨어져요. 잇몸 염증은 온몸으로 퍼져 각종 질환을 일으킵니다. 미국 치주학회 연구에 따르면 치주 질환이 있는 노년층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입안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에요. 25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셨던 66세 이순자님은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났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분은 식후 반드시 양치하고 치실 사용을 습관화하셨어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으셨죠. 반년 후 잇몸이 단단해지고 음식을 씹는 게 편해졌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쇠하는 건 당연하다. 건강은 타고나는 거다. 지금 와서 바꿔봤자 소용없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앉아서 늙어가게 만들어요.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노화 속도는 내 선택으로 조절할 수 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게 진실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활력은 바닥을 치고 만성 염증이 온몸을 지배합니다. 근육은 녹아내리고 관절은 삐걱거려요. 뇌는 안개 속을 헤매듯 흐릿해지고 소화는 엉망이 됩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존엄은 무너져요.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하루가 기대돼요.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고 손주를 안아 올릴 힘이 있습니다. 머리는 맑고 웃음은 많아져요.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32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변화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오늘 당장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뭘까요? 저는 이걸 제안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맹물만 드시고 밤 10시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잠자리에 드세요. 이 간단한 실천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감사해야 할 겁니다. 위장은 휴식을 얻고 뇌는 깊은 잠에 빠지며 세포는 스스로를 수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달라진 몸의 느낌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 자녀와 손주에게 짐이 아닌 자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게 다행이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배운 지혜를 당장 실천에 옮기세요. 여러분의 후반전은 가장 눈부시게 빛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아니, 확신합니다. 32년간 이 길을 걸어오며 저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70대에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 8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분, 90대까지 건강하게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하실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에요. 당신의 꺾이지 않는 건강과 행복을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것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저는 계속 달려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